이 시간에는 오답노트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게 오답노트인데요. 우리가 어떤 합격 수기나 내지는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결과를 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이런 오답노트 이야기를 한 번씩 한단 말이죠. 근데 오답노트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이제 그걸 정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작성하는 방법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그걸 진짜로 만들긴 만들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게 오답노트인데요. 이건 이제 생명과학 오답노트고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선생님 신윤호 선생 이렇게 써 있어서 선생님이 학기 초에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답노트에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문제를 붙일 수 있는 칸이 있고, 여기다 이제 문제를 모으게 되는 거거든요. 틀린 문제들을. 자, 그런데 오답노트를 만들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잘라 붙이려면 책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잖아요. 책을 자르면 남은 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들고요. 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책을 살 때 애초에 오답노트를 할 생각으로 책을 2권 사는 겁니다. 처음 살 때부터 2권을 사요. 한 권은 놔두고 또 한 권은 문제를 쭉 푼 다음에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위해 다 자르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냐고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책값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책을 2권 사서 한 권은 다 풀고 다 오답노트로 잘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틀린 문제들은 여기 모여 있으니 나중에 복습할 때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그냥 2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오답노트 만드는 거 알려줄게요. 먼저 문제를 먼저 풉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선생님이 미리 붙여놨거든요. 잘라서 붙이는데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지금 한 페이지당 이렇게 2문제씩 붙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만드는 오답노트의 형태에 따라서 한 문제만 붙기도 하지만 그건 상관없고요.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 만들 때는 틀린 문제를 그냥 잘라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위에만 붙여 놓습니다. 위에만 붙여 놓고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답을 써서 이렇게 가려둡니다. 이게 오답노트 만든 거 끝이에요. 또 문제가 좀 긴 건 한 페이지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한 페이지에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끝.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괜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걸 그럼 언제 보느냐?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는 요일이요, 보통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에요. 월화에는 거의 안 보거든요. 수요일 날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니까 그 주에 월화수 내지는 월화수 목에는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아놨던 오답노트를 공부하시라는 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그럼 공부해서 틀린 문제 다시 풀게 되잖아요. 다시 풀게 되면 지금 이제 오답이 적혀 있어요. 오답 적힌 채로 그냥 붙여놨거든요. 그럼 다시 풀어서 이렇게 정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때로는 해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해설을 붙여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다 푼 문제들이에요. 다 푼 문제들은 이렇게 아래쪽에도 붙어 있죠. 위아래를 다 붙여 놓습니다. 다 붙여놔서 이렇게 붙어 있는 문제는 내가 푼 문제고, 아직 덜 푼 문제는 이렇게 그 앞장처럼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덜렁덜렁 돼 있겠죠. 그래서 내가 푼 문제와 풀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서 이게 끝까지 다 쓰고 나면 또 한 권에다가 또 모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때까지 아마 성실하게 문제를 모았다면 아마도 오답노트가 2권 내지는 요 정도 얇은 두께라면 2권 내지는 3권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러 번씩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권이나 3권이 된 오답노트에서 새로운 오답노트를 준비한 뒤에 여기서 이렇게 붙여놨었던 거 있잖아요. 위아래 붙여놨었던 거. 위아래 붙여놨었던 이 문제들을 다시 뗍니다. 다시 떼서 이걸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여러 번 풀었어도 이 문제가 다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 그럼 이 문제들을 떼서 오답노트에 대한 새로운 오답노트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는 그 오답노트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만 들어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모르는 거,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노트들로 붙어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들을 쭉 붙여놓은 뒤에 이제 9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거기다가 그때부터 푸는 문제들은 모의고사가 됐건 아니면 어떤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됐건 그런 문제들, 킬러 문항들이 됐건 그런 문제들을 9월 이후에 새로운 오답 노트에 대한 오답 노트에다가 새로 나온 문제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또 내가 잊지 않도록 기록해 놓은 뒤 그 오답 노트에 대한 오답 노트, 이걸 들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첫 번째, 책 자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 자르는 건 책은 어차피 2권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권은 오답 노트용으로 다 잘라서 다 잘라 붙이고 난 뒤에는 그 책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책 여러 권 사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책을 여러 권 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일단 사놓으면 풀게 돼요. 마음에 부담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는 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해도 괜찮겠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과학 오답 노트 밑에 오답을 잡아야 만점이 보입니다. 모두 다 오답 다 잡으셔서 자신의 단점 다 극복하셔서 모두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